그래서 만성 습진이 안 낫고 진행되는 과정은 병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병인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주어진다면 병은 더 악화될 거죠. 그럼 반대로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인과 반대의 조치를 취해야지 좋아지겠죠. 그래서 피부염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악화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호전되는 길도 당연히 반대급부로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병인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를 정해준다면 호전에 대한 길로 갈 수 있게 유지를 할 것이고, 반대로 병인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피부염은 계속 악화되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죠. 피부질환도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이게 잘 나을지, 그리고 이게 언제 나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각 질환별 호전 과정을 미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낫는 과정을 미리 알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 길을 알면 두려움이 덜하겠죠. 아토피 피부염이 어떻게 호전되는지를 미리 알면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화폐상습진의 호전 과정도 알면 화폐상습진은 넓어지면서 각질이 생기고 진물이 마르면서 각질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리고 팔 먼저 상체 먼저 낫고 하체가 늦게 낫는구나 라는 걸 알면 손이 떨어졌으니까 다리도 낫겠네 라는 그런 과정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덜하겠죠. 그리고 지루성 표현 호전 과정도 이마 먼저 좋아지면서 볼 쪽으로 좋아지고 가려운 게 줄면서 상열감이 준다고 미리 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언듈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호전 과정으로 가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덜하겠죠. 그래서 치료되는 과정을 미리 알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호전 과정을 모른다면 두렵겠죠. 이런 두려움이 큰 게 바로 만성 피부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피부질환은 만성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호전 과정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얼굴 먼저 낫고 각질이 생기면서 상피화되면서 접히는 부위가 늦게 낫는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이 먼저 낫고 목이 늦게 나오면서 호전되는 과정,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도 가려움이 가장 먼저 줄면서 붉은 게 줄면서 센터라인, 코 주변이 늦게 낫는다라고 얘기했죠. 화폐상습진도 마찬가지로 약간 넓어지면서 상체 먼저 좋아지고 하체 순으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지만 막상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걸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가는 거 맞아? 지도를 들여도 지도를 보면서도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습진성 질환들은 정해진 길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길로만 진행되는 걸 알면 더 두려움이 없겠죠. 왜?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정해진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앞으로 가면 됩니다. 뒤로 가고 있으면 다시 앞으로 가면 되고, 즉 정해진 길로 호전되고 정해진 길로 악화도 됩니다. 그러면 악화됐으면 다시 호전되는 길 반대로 가면 되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릴 적에 아토피의 과거력에 의해서 아토피에 감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작된 후에 만성화되는 성인 아토피로 가거나 호전으로 관해돼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성화될 경우에는 팔 내측, 목 오금에 겹치는 부위에 아토피 병변이 보이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민감성을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아토피가 퍼지는 부위는 정해져 있겠죠. 즉 알레르기에 감작되는 부위, 즉 점막 조직이죠. 그래서 눈꺼풀 부위나 입술 부위, 피부가 얇은 귀 부위, 그리고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하죠. 온도가 높아지고 침투가 잘 되는 부위라고 했죠. 그래서 얼굴에는 눈 주변, 입술, 귀 주변 얇죠. 그리고 목은 얇으니까, 그리고 피부의 온도가 높으니까 아토피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게 아토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원인이 뭐예요? 알레르기와 열이니까 이 알레르기 요인들은 점막 조직, 열의 요인들은 접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와 쉽게 침투를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온도가 높은 부위에 아토피가 생기는 거죠. 즉 아토피에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병인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뻔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갑자기 생뚱맞게 없던 부위에 확 생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토피는 아토피가 생기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폐상습진이 가는 길을 한번 따져볼까요? 화폐상습진은 대체적으로 어릴 적에는 안 생깁니다. 정말 없습니다. 영아 화폐상습진 없어요. 가끔 어머님들이 아토피 피부염인데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으니까 화폐상습진이에요 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아 습진에서 화폐상습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진 형태일 뿐이고 긁어서 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아 형태에서 화폐상습진도 정말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중고등학교 이상에서 생기고 성인기에서 화폐상습진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화폐상습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생깁니다. 피부가 원래 안 좋다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멀쩡한데 갑자기 생깁니다. 이게 바로 화폐상습진은 습진성 질환이지만 내과적인 질환에 더 유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잘 생기는 부위는 대체로는 정강이, 그래서 목이 물린 것 같은 특징을 보이죠. 그리고 팔 외측, 그리고 손등 같은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발 같은 경우에 혹은 발목, 그리고 정강이, 그리고 팔 외측, 그리고 상완 같은 데에 발생을 하고 가끔 손등, 얼굴에는 귀 쪽에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짐작하셨겠지만 부종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몸이 부었을 때는 손이 붓고 팔이 붓고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죠. 뭐 배가 붓는 부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이 잘 붓는 부위, 그래서 체액순환이 정체가 잘 되는 부위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된 체액이 피부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진물이 펑펑 터져나오죠. 어떻게? 갑자기. 그 이유는 체액순환 정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루성 피부염이 가는 길을 한번 따져볼까요? 지루성 피부염은 신생아 때도 생깁니다. 꼬마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2, 3개월 된 아이들도 머릿속에 새똥이라고 해서 육아라고 하거든요. 각질과 기름이 엉긴 형태, 새똥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흔한데 이건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보통은 사춘기에 발생합니다. 얼굴에 홍조, 얼굴에 여드름양 발진, 작은 구진들, 얼굴에 상열감, 그리고 두피의 비듬과 가려움, 그래서 홍조형 타입, 구진형 타입, 심각해지는 습진형 타입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퍼지는 부위는 대체로 열이 올라오니까 두피에 발생을 하죠. 제일 위니까. 그 다음이 얼굴이죠. 그래서 열대사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아래로 퍼지는 특징을 보이죠. 열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점점 퍼지거든요. 대체로 지루성은 그래서 얼굴과 두피 쪽에 주로 발생을 하고 간혹 가다가 겨드랑이라든지 목, 사타구니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접히는 부위에 약간의 염증을 동반하는 거라서 메인 병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습진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건 바로 병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의 원인이 병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병을 그렇게 만든다?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 했죠.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점막 조직,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 발생을 하는 거고, 만성습진이니까 열이 잘 생기는 부위, 그러니까 접히는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겠죠.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니까 잘 붓는 부위, 그래서 정강이, 그리고 상체 쪽인데 부종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리 쪽이 늦게 낫고 상체가 먼저 낫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니까 얼굴 쪽에 열이 많이 몰리니까 제일 위는 머리죠.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성 습진이 안 낫고 진행되는 과정은 병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병인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주어진다면 병은 더 악화될 거죠. 그럼 반대로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인과 반대의 조치를 취해야지 좋아지겠죠. 그래서 피부염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악화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호전되는 길도 당연히 반대급부로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병인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를 정해준다면 호전에 대한 길로 갈 수 있게 유지를 할 것이고, 반대로 병인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피부염은 계속 악화되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습진이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습진은 정해진 길로만 좋아지고 정해진 길로만 악화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그 병인에 따라서 정해진 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인을 안다면 두려워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